오늘은 확률을 진도를 나갈게요. 확률을. 예? 자, 우리 확률이라는 거는 너무 높다. 확률이라는 건 집합론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집합 이론으로다가 확률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들어가면 똑바로 앉지?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라 시간 때우는 자세야 이거. 네. 자, 깊게 들어가서 이해를 하려면 좀 많이 읽어봐야 되거나 선생님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니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일단 집합 이론으로 다 확률이 정의가 돼 있죠. 첫 번째 여기서 용어의 정의를 좀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예? 여기 문제 보다 보면 우리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원사건, 공사건, 전사건, 곱사건, 합사건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용어에 관한 설명은요 셀에는 없죠. 여러분 바이블을 읽어보면 이 용어에 관한 설명들이 앞쪽에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용어의 정의에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여사건, 배반사건이라는 용어는요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일단 확률이 집합 이론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주사위를 갖다가 떡으로 만들었어. 떡으로. 그럼 얘는 몇 번 던지다 보면 처음 던질 때의 조건과 다른 조건이 발생을 하겠지? 떨어진 면이 찌그러지면 어떤 면이 나올 확률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럴 경우는 시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사건이나 실험을 갖다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지? 기본적인 구성이 되는 사건이요 6가지가 있죠. 그치 규민아? 그 6개의 사건을 뭐라고 부를까? 각각? 원사건이라고 불러요. 원사건. 이 6개 각각의 사건을 원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원사건을 집합 안에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요.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네요. 여러분이 통계를 이산학년 분포까지 조금 봤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이산학년 분포에서는 표본 공간이 되게 중요해. 표본 공간의 원소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2개를 던질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36개가 될 수도 있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주머니 안에 공이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거기서 공을 2개 꺼내면 주사위 던지는 거랑 비슷하잖아. 근데 공을 2개 꺼냈을 때 표본 공간이요 3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공을 꺼내서 보고 새로 공을 꺼내는 거야. 그럼 30개밖에 안 나오지 표본 공간이.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못 나오니까. 또는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의 표본 공간은요 15개가 돼요. 표본 공간의 개수가 달라진다니까.
야, 주머니 안에 공이 1부터 6까지가 있는데 이 안에 하나를 꺼내서 보고 돌을 집어넣어. 그리고 또 꺼내. 그럼 표본 공간의 개수가 36개라. 근데 하나 꺼내서 보고 버리고 또 하나를 꺼내면 표본 공간의 개수가 30개라고. 그 안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냈을 경우 표본 공간의 개수가 15개가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산확률 분포를 여러분이 따질 때는 이 표본 공간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잘 따져줘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 아무튼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 다음에 이 시행에서 반드시 나오는 사건을 전사건이라고 불러. 7 이하 눈이 나온다. 무조건이지? 무조건 7 이하 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주사위 주시면서 너 풀려? 7 이하 나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뭐 용돈을 그냥 주신다는 소리지. 그래서 예. 10 이상의 눈이 나온다. 절대 안 나오죠? 예. 저번 주에 한 3번 늦었더니 아버지가 주사위를 주시면서 10 이상 나오면 용돈 줄게. 예. 절대 안 주겠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런 사건은 전사건. 절대 나오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예. 자, 그래서 자, 그리고 2의 배수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합니다. A2라고 합니다. 그럼 이사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3라고 하면 36. 2 또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요, A2와 A3의 합사건이라고 부르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부른답니다. 교사건이라고 안 부르고요,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교집합을 곱사건이라고 부르네요. 아무튼 대충의 용어를 설명을 한번 했어요. 예.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게 여사건과 배반사건이 있다고. 여사건은요, A라는 사건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야. 그러면 A의 여사건을 A의 C라고 표현하는데요, 얘는 홀수가 안 나오는 사건이니까 2, 4, 6이 되겠죠. 그치? 이거의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런데 A와 배반인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은 몇 가지 사건이나 있을까? A와 배반인 사건. 휴민아, A와 배반인 사건은 몇 가지나 있을까? 8개. A와 배반인 사건은요, 이거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A와 배반인 사건이 나오는 거지. 배반인 사건은요, 여사건의 부분집합이 되는 성질이 있네요. 그리고 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의 성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주사위를 한 번 넘기는 시행에서 예와 배반인 사건은 공사건, 2가 나오는 사건, 4가 나오는 사건, 6이 나오는 사건, 2 또는 4가 나오는 사건, 2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4 또는 6이 나오는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8가지가 A와 배반인 사건이 되겠다. 예. 135를 잘못 적었군요. 예.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렇게 적었네. 예. 자, 그래서 얘가 배반인 사건들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이제 확률을 할 때요, 우리 홀수가 나오는 확률을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부르면 홀수가 나오는 확률을 PA라고 부르기로 약속하고, 이 PA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NS분의 NA로 정의를 한답니다. 아까 적었던 표본 공간 있잖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요걸 구하는 걸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이라는 건 집합 이론으로 정의가 돼 있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정의할 때 최대 단서는 뭐냐면 원사건들이 나올 확률이 같다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원사건이 6개였잖아요. 그치? 1, 2, 3, 4, 5, 6이 나올 각각의 확률이 똑같다는 전제 아래서 이 이론이 정의가 되는 거야. 라고 책에 써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 뭐 정석, 개념원리, 바이블 이런 걸 읽어보거나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보면 앞쪽에 용어 정의의 설명과 확률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확률. 수능에는요 수학적 확률만 나온답니다. 수학적 확률. 이 수학적 확률이 좀 전에 이 용어로 정의된 그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을 NS분의 NA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시행은요, 우리가 하는 시행은요, 표본 공간의 원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행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기가 힘들어서 얘를요, 모든 경우의 수, 사건 A의 경우의 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앞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 그냥 순열, 중복 순열, 갓순열, 원순열, 그냥 조합, 중복 조합. 그리고 고1대로 가면 분류 색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세기. 그래서 앞쪽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들이 여기에 다 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요. 유형 한 7, 8번 정도까지 몇 번까지야? 유형 7번까지의 내용이 되겠네요. 유형 7번까지. 그 뒤에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그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이런 거, 덧셈 정리 이런 것들이 나오겠네. 일단 이게 유형 7번까지 내용인데, 자 선생님 대표 문제만 쭉 풀어보고 넘어갈 테니까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잘 풀어서 채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54번. 254번 보니까 강면에 3, 5, 6, 7, 8, 11 이게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해요. 그럼 A는 뭐야? 3, 6 두 개밖에 없네. 3의 배수. 사건 B는 짝수가 나오는 사건 두 개밖에 없네. 6, 8 사건 C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얘는 3개죠. 4개구나. 3, 5, 7, 11 요렇게 되겠다. 그치? 자, 이 중에서 서로 배반인 것을 고르래요. 얘네들이 배반? 아니지. 6이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네들은 배반? 맞네. 얘네들이 배반 사건이에요. 얘네들이는 배반 사건이 아니죠. 교집합이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배반인 사건은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사건이고요. B하고 C가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지? 그래서 D급만 답이 되는 거지? 예. 배반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258번. 258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36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그 주사위가 하나는 못생겼고 하나는 잘생겼겠지. 못생긴 주사위, 잘생긴 주사위. 똑같이 생겼어도 두 개의 주사위를 구분합니다. 우리. 자, 두 눈의 차가 2 이하의 확률. 선생님 주사위 두 개 던질 때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표를 이용하시라고. 표를 이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잘생긴 주사위 1, 2, 3, 4, 5, 6
못생긴 주사위 1, 2, 3, 4, 5, 6. 그런데 두 눈의 차를 따지는 거 아니야. 그죠? 두 눈의 차는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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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2, 2, 2, 2, 2, 2.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래요?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니까. 요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지. 그죠? 예.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6가지에서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개를 빼서 24개라고 대답을 하는 게 좋겠지, 그죠? 그래서 PA는 36분의 23,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이쪽에서. 예. 유형 세 번째로 가면 이제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되어 있잖아. 263번. 자, 여기 263번에 보니까 서로 다른 소설책 2권, 서로 다른 시집 3권, 소설책 2권, 시집 3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은 얘는요 전체 경우의 수라는 표현을 쓴다고. NS라는 표현을 쓰기가 나쁘다고요. 표본 공간을 표현하기가. 그래서 자, 5개의 서로 다른 책을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는 5팩토리얼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양쪽 끝에 뭐가 온대? 시집이 온대. 요거 3개 중에 양쪽 끝에 2개가 와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줄을 세워야지 양쪽 끝에. 그리고 나머지 3개를 가운데나 나열하는 거야. 요렇게 식을 세우는 확률을 보여주셔야 되겠네요. 예. 순열 표현을 써서. 예.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원순열을 이용하는 것 269번.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원탁이 하는 거예요. A, B, C 1, 2, 3.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6명을 원탁에 안 치는 거니까. 예. 그런데 남녀가 번갈아 가면 안 된대요. 그럼 남자 3명을 안 쳐요, 일단. 2팩토리얼이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여자 3명을 안 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되겠다. 그지? 예? 이렇게 세워주셔야겠네요. 자, 유형 5번, 273번. 얘는 3개의 숫자 1, 2, 4에서 중복으로 허락하여 4개를 뽑아 4자리 자연수를 만들면 전체 경우의 수는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럴 때 4천보다 크다라는 건 맨 앞자리가 4만 내면 무조건 되는 거지. 그지? 맨 앞자리가 4가 뽑히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3개 중에 3개를 뽑는 가지수가 될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분의 3의 세제곱이 돼서 3분의 1이 그 확률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278번. 278번 보면 같은 것을 있는 순열. 예. 7개의 문자 R, AR, P, H, A, G.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요 7팩 나누기 2팩이지 A가 2개이기 때문에. 그죠? 예.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한데 그럼 모음이 하나, 둘, 3개. 얘네 셋을 꽁꽁 묶어서 줄을 세우면요 5팩토리얼. 그런데 얘네 셋이 자리 바꿔주는 방법이 3팩 나누기 2팩이 될 거지. 그래서 확률을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유형 7번은요 조합을 이용한 확률이네요. 마지막 유형 7번. 자, 7번 문제 보니까 284번. 콜라캔 4개, 사이다 캔이 5개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서. 자, 지금 얘는 특별한 설명이 없더라도요 서로 같은 것이란 뜻이죠. 야, 콜라가 4개가 있는 거야. 그럼 사이다는 S로 해야 되나? 사이다가 5개가 있는 거야. 예.
임의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낼 때 콜라가 2개, 사이다가 1개 나올 확률을 봐요. 그러면 9개 중에 3개를 꺼냈는데 콜라는 2개 나오고 사이다는 1개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죠. 조합을 이용해서요. 예.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일단 다 우리 앞쪽에서 계속 연습했던 경우의 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예, 쭉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고 잘 풀어주세요. 289번까지 예,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50분 소요되리라고 추정하네요. 잘 풀어놓고 채점해 주시도록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우리 첫 번째가 용어의 정의였고 두 번째가 여러 가지 확률에서 수학적 확률 예. 설명했고요. 형이 잘 풀고 계시는데요. 예. 그 뒤에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수능에는 안 나오는 개념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신에서는 냅니다. 그래서 우리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는 개념을 예, 봐줘야 돼요. 자, 통계적 확률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예로 드는 게 작년 제주도의 남아 출생률 얼마? 예, 2분의 1이 아니죠. 예, 전 세계적으로 남아 출생률 2분의 1이 아니죠. 예, 선생님이 뭐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읽어본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남아 출생률이 21분의 11. 이게 생물학적 남아 출생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의 수명이 여자의 수명보다 10% 적거든? 여자가 100살까지 살면 남자는 9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예, 각종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그래서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맞추려면 여자가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남자하고 여자의 비가 비슷해지잖아요. 뭐 그런 아무튼 생물학적 남아 출생률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한때 중국에서는 남아 출생률이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기도 했다. 남자를 원하는 거죠. 남자를 대를 잇기 위해서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요. 남아 출생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적도 있었대요. 한국도 일부 기간 동안요, 이게 22분의 12,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답니다. 있답니다. 있답니까? 선생님이 정확한 자료에서 본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남아 출생률이라는 건요, 조사를 해봐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나라는요, 여자가 더 많이 태어나기도 해요.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나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사를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내가 야구를 시작했거든. 자, 내가 타율이 얼마가 될까?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안타를 몇 번이나 칠까? 그건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지. 실제로 타석에 서서 한 100타석을 서봤는데 안타를 한 10번 쳤어. 그럼 나는 타율이 1할이야. 이런 자료가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요,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야지 의미 있는 확률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애는 타율이 2할이고 난 1할이야. 대타로 감독이 쓴다 그러면 누굴 부르겠니? 당연히 2할인 타자를 써야 되겠지. 그치?
예, 이런 확률은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확률들은요, 그 조사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확률들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 유형 8번에 있는 거는요, 그런 의미의 확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의 확률들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290번 볼까요? 290번. 290번 보니까 주머니 안에 하얀 구슬이 2개, 파란 구슬이 3개가 있어.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이 3개가 있어. 그리고 검은 구슬이 2개. N개가 있는데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이 주머니에 1개의 구슬을 꺼내어 색이라나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했더니 8번에 한 번꼴로 흰 구슬이 나왔대요. 이 안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봐도 되겠지. 자, 이 안에는 전부 n 플러스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예. 자, 얘는요, 통계적 확률의 수학적 확률로의 수렴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뭐냐면 주사위가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 근데 주사위를 6번 던지면 과연 1이 한 번 나올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런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은요, 6분의 1의 비율로 1의 눈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 뜻에는요, 8번에 한 번 꼴이라는 건 많이 해봤더니 통계적 확률이 8분의 1이 됐다. 우린 그걸 수학적 확률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8분의 1인데 여러 번 해봤으니까 수학적 확률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n은 요게 16분의 2하고 같으니까 n은 11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예. 자, 뒤로 넘겨보면은요, 기하적 확률은요, 길이, 넓이, 부피비를 이용한 확률이죠. 자, 거기 문제 중에 의외로 어려운 게 298번. 자, 298번은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의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이 문제에서는 A가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요, 전체 경우의 수가 9인 거야. 여기 9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실근을 가질 확률,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6a인 경우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4분의 1, 4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2a로 묶어서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실근이 나오려면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크면 요 길이가 2분의 3이니까요. 요 길이 실근이 나오게 되는 이 수의 길이의 범위는요, 2분의 18 전체에서 2분의 3을 빼 9분의 2분의 15가 되겠죠. 올라가서 9분의 1로 계산하면 약분돼서 6분의 5가 실근 나올 확률이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거지스럽게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요. 이런 식으로도 내신에 나온다고. 전체 경우의 수를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의 실수라고 본 거야. 이 범위 안에서 실근이 나오는 범위는요, 여기니까 이 길이 비분의 이거. 그래서 6분의 5를요, 실근에 나올 확률이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넓이비를 이용한 확률 295번. 자, 오른쪽 그림과 참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에 임의로 점피를 잡을 때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요 길이가 1, 요 길이가 1인데
여기다 점 P를 잡았을 때 이게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랍니다.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요. P가 요 위에 찍히면 직각 삼각형이 되겠지. 수연아,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 얼마일까? 예, 제로예요. 뭐냐면 이 안에 점이 무한개 있잖아. 이거를 여기에 n개 있다, 여기에 n개 있다라고 치면 n 제곱개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무한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위에 점도 무한개가 있겠지. 근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반지름이 2분의 1이니까 파이가 돼서 2분의 1 파이 n이 되거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0이라고 보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꼴이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예각삼각형이 되려면요 여기에 점이 찍히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도 무한대가 있고 전체에도 무한대가 있는데 이걸 넓이 b로 따져서 여기서 한 점을 찍었을 때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 넓이분의 요 넓이가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이라고 푸는 문제입니다. 그럼 전체 넓이는 1이고요. 요 넓이는요 1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죠. 요 넓이가 얼마야? 요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파 곱하기 2분의 1 반원이니까 8분의 8. 답이 1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8이니까 1 마이너스 8분의 8. 야, 1 마이너스 8분의 3 정도 되는 거지, 그치? 우리 파이를 3.14 정도로 보잖아,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8분의 3 정도, 약 8분의 5 정도, 약을 붙여서 8분의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답이 되는 거야. 넓이비를 이용한 확률이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확률의 기본 성질. 모든 확률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확률은 음수가 나오거나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 없어요. 두 번째,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은 0이고요.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은 1이 됩니다. 이걸 확률의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용해서 299번. 자, 299번 보니까 표본 공간은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공사건을 공집합.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기억. PS 더하기 P 공사건은 1이야.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유리되는 게 맞겠다. 그죠? 그리고 니은. 어떤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부터 1까지다. 모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부터 1까지니까 이것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T는 전사건, 표본 공간이 나올 확률은요. A가 나올 확률 더하기 B가 나올 확률보다 작거나 그렇지 않지? 야, 얘가요 3의 배수라고 하고 얘를 2의 배수라고 하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6분의 2구나.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니까요. 둘이 더하면 6분의 5밖에 안 돼서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되지 않아.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두 사건의 확률이 1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면 뒤에 덧셈 정리와 여사건의 확률이 있는데요. 그게 또 일맥상통하니까 잠시 15분 정도 후에 그거 개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봐 주세요.
자, 이제 뒤에 유형이 4가지가 남았는데요. 11, 12, 13, 14인가? 네. 15가지가 있구나. 예. 여기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덧셈 정리. 자, 이름이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합사건의 확률 구하기야. 네.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걸 덧셈 정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생겼죠. A와 B의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얘네들이 곱사건으로 일어날 확률을 빼줘야 된다.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포함되어 있잖아. 사실 이 공식은 0 써온 거죠. NA 합비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교비.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에 관해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해서 이런 식의 성립하지. 그치? 얘를요 NS로 나눠주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쪽은 똑같을 거고요. 얘가 얘는 얘가 되니까요. 이게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합사건의 확률을 그냥 이렇게 해도 될 때가 있어. 그때 언제? A하고 B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합사건의 확률이 나오는 거지? 이거를요 우리는 A, B가 배반 사건일 때라고 얘기를 하죠. 집합에서는 서로 소라고 표현을 하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걸. 배반 사건일 때는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여사건의 확률. 여러분한테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러는데 여사건을 정의하고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가 있어요. 언제야? 사건 A가 복잡한 사건일 때는요. 여사건이 더 간단하거든. 예? 복잡한 사건은 또는으로 연결되거나 이거나로 연결되거나 또는 이거나지 뭐. 그치? 적어도 라고 표현이 되는 사건. 근데 이렇게 또는 이거나 적어도로 표현되는 사건이요. 곱이 0이 되는 사건이나 곱이 짝수가 되는 사건은 어떤 두 수의 곱이 0이라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되는 거지. 곱이 짝수가 되는 사건도요. 둘 중에 하나가 짝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복잡한 사건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구해놓고 원래 구하려는 확률이 이래서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서 구하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덧셈 정리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일단 302번. 선생님 이쪽도 대표 문제만 일단 풀어드릴게요. 302번 보니까 PA는 0.7, PA 곱비는 0.2, PA 합비는 0.9. 선생님은 요걸 요쪽으로 넘겨서 얘랑 얘를 더하는 게 얘네들의 합과 같다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 얘네들이 더하면 1.1이잖아. 그지? 그러면 PA와 PB의 합도 1.1이 돼야 되는 거야. 합사건과 곱사건의 확률이 1.1이니까 PA와 PB 합도 1.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PB를 0.4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어본 건 PB의 여사건이니까 1-PB에서 0.6이라고 보여주면 되겠다. 예. 자, 합이 같다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예. 자, 다음 유형은요. 308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A 주머니와 1부터 7까지가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다. A에는요 1부터 5까지, B 주머니에는 1부터 7까지 들어있어요. A, B에서 한 장씩의 카드를 꺼낼 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의 확률을 구하여라. 예.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표를 만들어 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숫자 A는 1, 2, 3, 4, 6. 숫자 B는 1, 2, 3, 4, 5, 6, 7. 합은 2, 3, 4, 5, 6, 7, 8. 그럼 여기가 이렇게 7이 나오고, 여기가 6이 나오고, 여기가 5가 나오고, 여기가 8이 나오고, 9, 10, 11, 12 이렇게 나오겠지. 다 채워냈지. 그럴 때 두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6가지. 그 다음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렇게 8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합이 10 이상 5의 배수 이 확률을 구하려면 10 이상의 확률 더하기 5의 배수의 확률 빼기 10 이상이면서 5의 배수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다.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요 35칸인데 10 이상이 되는 건 6개 5의 배수가 되는 건 5개와 3개의 합이 8개. 그런데 10 이상이면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3개니까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표에서 표기를 해서 풀어주시는 게 편할 거야. 왜 이상해? 안 이상한데? 7, 저 5가요. 네. A. 아 이게 아니구나. 이상하네. 그러면 여기 7개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답이 35분의 10이 되겠네. 그래서 5로 나누니까 7분의 2가 7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3번 덧셈 정리인데 배반 사건의 경우라고 써있네요. 소방관 4명과 경찰관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직업이 같을 확률은 사건 A가 소방관을 3명 뽑는다. 사건 B는 경찰관을 3명 뽑는다. 소방관이 4명이 있고 경찰관이 6명이 있으니까 소방관을 3명 뽑거나 경찰관을 3명 뽑을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10명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소방관을 3명 뽑는 경우는 4시 3이고요.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경찰관을 3명 뽑는 건 6시 3이 되고요. 얘는 곱사건이 없죠. 동시에 소방관 3명, 경찰관 3명을 뽑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반 사건이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A, B가 나온 확률을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네요. 자, 318번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2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제품이 9개가 있는데요. 불량품이 2개가 있어. 2개의 제품을 동시에 고를 때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치요? 근데 적어도 1개의 불량품을 고를 확률.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치요? 이게 사건 A냐. 이게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야. 그치요? A의 여사건 구하기가 훨씬 편하지. 그치요? 그래서 A의 여사건이 나오는 확률은
9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양투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그럼 얘는 2팩분의 9 곱하기 8 2팩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아이씨 계산해서 그럴 거거든요. 이거 계산하면 7 곱하기 3이고 9 곱하기 4가 되니까 이거 약분해서 3이 돼서 12분의 7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PA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빼기 12분의 7에서 1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사건 A가 복잡한 사건이라 A의 여사건을 정의하고 여사건의 확률 구해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복잡한 사건일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뒤를 넘겨서 마지막 개념.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근데 여기 있는 숫자로 만들면 500대까지밖에 못 만들잖아. 그죠? 그래서 322번은 450 이상일 사건이 A입니다. 이하일 사건이 A면 사건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여사건이? A의 여사건 450일 이상일 사건이 되겠지. 그치? 그럼 450일 이상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500대가 나오면 450일 이상이지. 그죠? 첫 자리가 4고 두 번째 자리가 5면 그 다음에 뭘 뽑아도 450일 이상이 되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거 몇 개? 5 빼고 1, 2, 3, 4, 5 중에 5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만큼. 그리고 얘는 4하고 5 빼고 요거 3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3가지. 요거 2개 더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는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수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PA의 여사건이 요렇게 되겠습니다. 예? PA의 여사건이 이렇게 된다고. 자, 분모가 얼마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얘는 4 곱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60분의 15. 4분의 1이네요. 그럼 PA는 1 마이너스 PA의 여사건입니다. 4분의 3이 답이 되겠다. 예? 여사건을 일단 정의를 해줘야 돼요, 명확하게. 여기 여사건이 나온 확률을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구해주시는 게요. 예. 실수할 가능성이 적겠습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해줘. A 여사건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자,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후딱 다 풀고 채점해 주시고. 예.